누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AI 세계 몇 등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AI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미국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 세계에서 몇 등 정도로 AI를 잘할까? 한번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한국이 세계 몇 등 정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걸 오늘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6월이었죠. CVPR 학회가 밴쿠버에서 열렸어요. 저도 여기에 갔었는데요. 학회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듣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학회냐면은 이게 H-인덱스라고 해가지고 학회 또는 저널지 또는 특정 연구자의 연구 전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되게 많이 쓰이는 점수인데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많은 그런 학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스칼라의 통계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CVPR이 사이언스랑 딱 2점 차이로 전 세계에서 4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이런 H인덱스 값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학회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많이 발표된다 라고 하면은 AI를 잘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CVPR에 갔을 때도 뭐 굉장히 한국인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 CVPR 2023 밴쿠버에서 얼마만큼의 한국인이 참여를 했는가가 궁금했어요. 근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이제 밴쿠버에서 열린 최근 CVPR에 각 나라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2,779명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거의 14억 이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온 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워낙 또 AI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활발히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는데 신기한 사실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815명으로 여기 보시면은 3위네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 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학회가 어디서 열렸다 그랬죠? 밴쿠버, 캐나다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몇 명 왔냐? 캐나다 사람들은 672명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인구가 한국 인구보다 작은 건 사실이에요. 캐나다가 한 3,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랑 큰 차이는 아니죠, 사실. 한국이 뭐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캐나다랑 큰 차이는 아닌데 캐나다는 심지어 본국이잖아요. 홈그라운드인데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열린 학회에 캐나다 사람들보다 많이 왔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참석자에는 이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학회에 발표되는 논문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학회에서 이런저런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회사를 홍보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석자만 가지고 이 나라에서 CVPR급의 논문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CVPR에 논문을 얼마나 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논문이란 게 좀 다국적이잖아요. 1저자가 뭐 한국이어도 2저자가 미국 사람이고 3저자가 중국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논문에 이름을 올릴 때 저는 뭐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뭐 쓰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논문의 저자 정보만 가지고 이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특정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표를 한 저자들의 국적을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자료는 없고 2021년 지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CVPR에서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의 총 저자들이에요. 이거는 1저자만 집계를 한 게 아니라 총 저자들의 국적의 분포를 봤더니 1등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등은 미국이고요. 3등으로 한국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 뭐 앞에 어텐디에서도 3등이었는데 이 논문의 수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CVPR에 논문을 낸 저자 수가 가장 많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리메이닝은 기타예요, 기타. 얘네가 3등 아니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등으로 냈는데
지금 좀 불편한 게 있어요. 42%, 23.7%딱 숫자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딱 3등부터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 바로 전년도 2020년도 자료는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화면을 캡처한 거다 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일단 1등은 중국이고요. 비슷하죠, 사실. 2등은 미국이고 3등이 여기 지금 unspecified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애들을 제외하면은 여기 초록색 이게 한국이고요. 3.8%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라는 작은 수치긴 하지만 이 전체에서 봤을 때 중국이랑 미국은 사실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14억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3.3억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억소리 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이 나라들 아래서 당당히 3위로 한국에서 논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가 오늘 조사해본 바로 5,174만으로 나오는데 한번 이걸 나눠봤어요. 그래서 뭔가 1등을 하고 싶잖아요. 1등을 하고 싶어서 인구수로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로 나누면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에 비해서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아쉽게도 1등은 아니에요. 이 밑에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싱가포르도 있죠. 싱가포르는 인구수가 엄청 적죠. 싱가포르는 이 거의 도시 하나 정도 크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엄청 적다 보니까 한국이 1등은 아니었더라. 이런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간에 주목할 만한 거는 한국이 절대 다른 나라들에 뒤지지 않는 인구수 대비로 굉장히 우수한 AI 연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톨터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집계를 한 글로벌 AI 인덱스라고 하는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총 4년간 4번 세계 각국의 AI 지표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 100점으로 1등이고 왼쪽이 0점으로 꼴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62개국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임플레멘테이션, 이노베이션, 인베스트먼트 이 세 가지가 각각 구체적으로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글로벌 AI 인덱스라고 하는 톨터스 홈페이지고요. 62개국을 대상으로 이 나라들이 AI를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랭킹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 62개국이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이 미국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 다음이 어딜까가 좀 궁금했는데 중국 다음은 싱가포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싱가포르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어디 있냐?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다음으로 살짝 옆으로 가보면은 캐나다 있고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가 40점으로 사우스 코리아 옆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표는 한국이 전 세계 공동 6위를 하고 있다. 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1등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2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선 1위죠. 그 다음으로 3위인 싱가포르이 또 아시아에 나오고 유럽에서 영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랑 이스라엘이 여기 딱 겹쳐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추세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우리 수시 자기소개서 이런 거 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3년 내내 성적이 좋았던 것도 좋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성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지금 원래 2020년에 10위였다가 2023년에 집계된 지표로 3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 더 있는데 어딘지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2020년엔 8위였다가 꾸준히 8, 7, 6 하면서 한 칸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제 한 5년 뒤에는 1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도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이미 6위인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이 잘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분명히 임플레멘테이션, 이노베이션, 인베스트먼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평가를 했느냐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얘네가 뭘 가지고 평가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PDF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읽어봤는데 보시면은 아까 세 가지를 조금 더 세분하면은 요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7가지를 보면은 탤런트,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죠. 그 나라에 얼마나 유능한 AI 인재가 많은가,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점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나라에 클라우드나 GPU나 슈퍼컴퓨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장비들이 많아야 사실 실험도 많이 해보고 더 성능 좋은 AI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런 AI를 서비스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인식, 다양성 수치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AI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AI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 다양성은 이제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의 연구자나 AI와 관련된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리서치. 그 나라에서 아까 전에 저희 CVPR 봤었잖아요. 그 나라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논문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논문을 많이 내는 연구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디벨롭먼트, 리서치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논문 말고 이런 특허 같은 것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government strategy라고 해가지고 정부 투자, 정부에서 얼마나 AI에 친화적으로 AI를 하고 있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잘 성장할 만한 정책은 얼마나 많이 책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머셜 벤처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지만 사실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벤처에서 이제 펀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벤처들이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런 AI 기업들도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보면은 영국, 캐나다, 뭐 미국, 중국, 싱가폴, 이스라엘, 이렇게 6개 나라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들이 보면은 미국은 전체적으로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커머셜 쪽, 이쪽은 정말 상당한 수준이죠. 그래서 커머셜, 리서치, 디벨롭먼트, 탤런트,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이게 이 5개가 6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좀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인식, AI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이랑 되게 비슷한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좀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미국보다는 덜한 분위기를 보이는 게 영국이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전체적으로 고르게는 분포해 있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살짝 아쉬운 거 빼고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정말 좋아요. 특히 막 리서치 이런 거는 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리서치나 뭐 투자나 이런 쪽은 정말 좋은데 이제 살짝 안 좋은 게 다른 나라보단 좋은 거긴 하지만 개개인의 역량 쪽에서 좀 살짝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 이스라엘이 살짝 특이한 게, 이스라엘은 다 괜찮은데 국가 정책 측면에서 15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나라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어디겠어요? 이제 한국이겠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 위에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게 있다면은 이렇게 뭐 하나 딱 부족하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잘 분포가 돼 있죠. 절대적인 수치로만 따지면 미국에 비해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 51점으로 미국 34점보다 상당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AI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기업에서 내고 있는 특허나 이런 쪽으로는 디벨롭먼트가 59점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60점 가까이 되면 정말 좋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약간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특이한 나라들을 몇 개 준비하면서 봤었는데,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어디 있죠? 인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제로에 지금 가까운 수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탤런트는 9점이고요, 심지어. 탤런트가 좀 굉장히 부족한 반면 이 거버먼트 스트래티지가 미국보다도 좋아요.
아까 전 미국의 61점인 게 지금 5개나 있어가지고 엄청 좋은 수치였잖아요. 그 정도의 점수를 Government Strategy가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지금 Government Strategy가 굉장히 좋고요. 중국도 지금 보면 59점인데 여기 61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전 수치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 다른 수치들이 얼마나 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겠죠. 그리고 한국인이면 또 여기 중국이 있으니까 옆나라 일본 안 볼 수 없겠죠.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고른 다각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Government Strategy랑 그 커머셜 기업에서의 투자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스위스 여기 있네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5.5점도 있네요. 정부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전에 어디였죠? 아까 전에 인도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낮은,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나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여기 기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순위로 나타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수치별로 엑셀에서 정렬하듯이 각각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탤런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이 1등을 했고 웬만한 건 다 미국이 1등이니까 2등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탤런트 같은 경우는 2등이 인도네요. 인도, 독일, 싱가포르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7등을 하고 있고요. 룩셈부르크가 오늘 처음 등장한 나라인데 6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perating Environment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라에서의 어떤 AI나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인식인데요. 덴마크, 스웨덴, 중국도 있네요. 그런 유럽 쪽 나라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연구죠.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아까 전에 분명히 CVPR에 한국인이 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이런 것도 봤었는데 아마 이런 거는 좀 인구수 대비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인구수 대비라고 하기에는 싱가포르이 또 3등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인구수도 적으면서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연구 쪽으로도 분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미국, 중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스위스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당당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중국, 스페인 있고요. 캐나다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사실 뭐 다른 부분들에 비하면은 한국이 그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 비해서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머셜 인베스트먼트 그 나라에 있는 여러 벤처나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역시 미국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등에 이스라엘이 찍혔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동일한 리포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 X축, Y축을 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4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X축이랑 Y축 볼 수 있고요. 이 원의 사이즈로도 수치를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 컬러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총 4차원의 정보를 한 그래프 안에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이 축들을 보면은 아까 전에 뭐 커머셜 있었고요. 뭐 government strategy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들을 몇 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탤런트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봤어요. 탤런트.
탤런트 나올 때까지 쭉 내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퀘스천 릴레이티드 투 AI per capita.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스택 오버플로우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가. 질문 많이 하는 거. 질문이니까 답변도 있겠죠. 인구수 대비 얼마나 많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답변을 하는가. 그래서 일단 뭐 X축은 질문으로 하고요. 그리고 Y축은 답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이 Y축은 이제 답변 개수고요. 그리고 이제 X축은 질문 많이 한 수인데 질문은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은 이 스위스랑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네요. 스위스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답변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AI 관련된 질문을 찾아봤을 때 답변을 보면은 스위스랑 이스라엘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국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실 뭐 Y는 X축 선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 섹션에 있으면은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는 거고 이 위면은 답변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서스코리아 여기 있네요. 질문도 답변도 안 하는데 질문을 살짝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퍼캐피타여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그냥 살짝만 뭔가 올라와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고려하지 않고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답변 이렇게 보면은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인구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그 글이 뭐 게시글 같은 게 많겠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인도가 갑자기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질문이든 답변이든 미국에서 진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구 쪽 한번 봐볼게요. 연구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까요? 여기 리서치가 또 있는데 X축 같은 경우는 AI 논문을 냈을 때 얼마나 인용을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많이 받았는지를 X축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논문 개수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AI related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또 압도적으로 높죠. 중국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라서 한번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인구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인구수로 나눠보면은 이게 참 치트키인 게 인구수로 안 나누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나오고요. 인구수로 나누면은 싱가포르이 나옵니다. 인구수를 나누면은 드디어 한국이 요 밑에 박혀 있다가 중간쯤으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인구수 대비로는 연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나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게 Operating Environment였어요. 저는 사실 이 Operating Environment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AI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사실 기술 혼자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기술을 수혜할 소비자들이나 이 기술을 이용할 이런저런 각 분야 계층의 사람들이 AI에 친근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얼리 어답터들이 많은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전체 인구수에서 AI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구수 영향도 안 받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신뢰랑은 다른데 AI가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인 거죠. AI가 인간에게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AI가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 AI가 좋은 면이 나쁜 면보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그 사람들의 비율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쁜 모양이 나오는데 이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AI에 대한 인식, 특히 어떤 AI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수가 전 세계 1등이죠, 사실. 전 세계 1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AI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AI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봤고요. 저도 보는 과정에서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왜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료들 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수치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화를 시켜놨다라는 거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들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은 괜찮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는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털터스에서 이런 지표들을 내년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표에 있어서 한국의 지표가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를 정말 리드하는 AI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훈훈하게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바!